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스터디 카페 우성님의 서면 인터뷰 두 번째 시간인데요. 부동산 스터디 카페 회원분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서 굉장히 많았던 질문 내용이 바로 어떻게 자녀들에게 경제교육을 시키면 좋겠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 어떻게 답변해 주셨는지 한번 그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 리치주의 12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부모의 경제교육. 내 아이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제교육을 삶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이 질문에 대한 우성님의 답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우석님의 답변입니다. 자녀에게 경제교육 방법, 자녀 경제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줄 내 미처 몰랐다. 12분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다. 왜 그랬을까? 누구나 자녀가 부자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 같다. 하긴 나도 그랬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경제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도 자녀 경제교육 방법의 왕도를 나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의문과 걱정도 든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혹시나 조그만 도움이 될까 해서 내 경험을 진솔하게 말해보려 한다. 내 경험이 옳다고 주장하는 건 절대 아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했다는 것이다. 나는 아이가 돈의 힘과 가난이란 무엇인지를 빨리 알게 되기를 원했었다. 아이가 어린 시절에 서울의 달이란 TV 드라마가 아주 인기 있었다. 금호동 달동네에서 그 드라마를 찍었는데 나는 아이를 그 장소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누추하고 다 쓰러져가는 집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저런 집에 살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게 하였다. 또 한 번은 재개발구역에 투자하였는데 세입자가 바뀔 때 집 청소를 내가 하게 되었다. 그 집이 재개발구역 내에서도 가장 다 쓰러져가는 집이었다. 내가 땅 지분만 보고 싸다고 구입하다 보니 가장 썩은 집을 사게 되었다. 그 집을 아이를 데리고 갔다. 나는 절대로 아이 앞에서 부자를 비난하지 않으려 조심했다. 아이가 부자와 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죄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조심했다. 아이가 부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갖게 되면 그 아이가 부자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방해받기에 부자 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나는 믿기 때문이었다. 가난한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 앞에서 TV 보다가 무심코 부자 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행동이 가난이 대물림되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다. 부와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아이들에게 전염병처럼 전염되고 아이가 부자 되기를 방해할 수 있다. 나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빠는 부자도 만나보고 가난한 사람도 만나보았다. 그런데 대체로 부자들이 품성이 더 좋았고 배울 게 많았다. 간혹 나쁜 짓으로 부자 된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좋은 부자가 더 많다. 청소는 나와 와이프가 다 하고 아이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는 걸 보여주는 게 내 목적이었다. 암튼 그 기억은 아주 오랫동안 아이 기억에 남아서 성인이 된 지금도 가끔 그 이야기를 한다. 자기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고, 충격받았다고. 장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했다. 내게 부잣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가 있다면 나는 부잣집 아이를 가르치겠다. 가난한 집 아이는 이미 많은 것을 배웠다. 그렇다. 당신이 몇백억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평생을 일하지 않고 놀게 해줄 자신이 있다면 자녀에게 가난을 가르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빨리 현실을 경험하고 알게 해주는 게 좋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절대로 아이 앞에서 부자를 비난하지 않으려 조심했다. 아이가 부자와 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죄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조심했다. 아이가 부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갖게 되면 그 아이가 부자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방해받기에 부자 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나는 믿기 때문이었다. 가난한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 앞에서 TV 보다가 무심코 부자 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행동이 가난이 대물림되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다. 부와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아이들에게 전염병처럼 전염되고 아이가 부자 되기를 방해할 수 있다. 나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빠는
부자도 만나보고 가난한 사람도 만나보았다. 그런데 대체로 부자들이 품성이 더 좋았고 배울 게 많았다. 간혹 나쁜 짓으로 부자 된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좋은 부자가 더 많다. 나는 그때그때 현장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평소에 어떤 경제적 문제가 닥쳤을 때 이 문제를 부모가 해결하는 방법을 아이에게 그때그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게 좋다. 그래야 아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 예를 들어보자. 내가 외국에 살 때 월세로 살았다. 한 번은 집주인이 부당한 행동을 했다. 또 한 번은 집주인이 나를 속이고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그때 나는 계약서를 바탕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때 아빠가 왜 그렇게 행동한 건지 그리고 계약서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었다. 말로 한 구두 약속은 소용이 없다.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받아야 하고 계약이 중요한 것을 아이에게 설명해 주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자유계약의 원칙이기에 아무리 불공평한 계약이라도 자기가 약속하면 지켜야 하기에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법을 대강이라도 아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조심해야 하는 점을 그때그때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아무튼 나는 살면서 스스로 경제적으로 방어하는 법을 그때그때 가르치려 노력했다. 스스로 돈을 굴리고 처분할 수 있는 경험을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졸업 때까지 필요한 학비와 생활비를 한꺼번에 주었다. 학교 다니는 동안에 스스로 관리하게 하였다. 스스로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덕분에 아이의 금융 지식이 조금은 더 늘어난 것 같다. 돈도 아껴서 사용했다. 한 번은 기차표를 새벽 4시 표를 끊었다고 해서 왜 그랬냐고 하니 그때 시간이 가장 싸서 그랬다고 대답했다. 쇼핑할 때도 즉시 구매하는 대신에 며칠간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고 잘 알아본 뒤에 사는 습관이 몸에 배었다. 자기가 먹는 과일은 늦은 시간 마지막 떨이 세일할 때 많이 산다고 한다. 또 단지 제품 가격만 싸다고 사는 게 아니고 중량 단위당 가격까지 비교 계산한 다음 사는 걸 보고 아이 친구가 쇼핑의 구루라는 호칭을 붙여주었다고 한다. 사람이 명품이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명품을 꼭 살 필요가 없다. 그보다는 사람이 명품이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허약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명품으로 치장하여 자존감을 높이려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건 바보짓이다 라고 가르쳤다. 사람이 명품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옷은 유행을 타는 화려한 것보다는 심플하고 유행을 타지 않는 걸 선호하는데 와이프의 영향이 큰 듯 하였다. 아이가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데는 먹는 데이다. 건강식품으로 신경을 많이 썼다. 우리 집은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건강식품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그러나 명품이나 사치품에는 거의 돈을 쓰지 않는다. 봉사와 기부를 경험하게 하였다. 빈병을 모아 팔고 세차장에서 세차를 해서 번 돈으로 기부하게 하였다. 또 고등학교 졸업 후엔 자기가 학창시절에 쓰던 책과 용품을 팔아서 그 돈을 기부하였다. 휴일날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급식 봉사하는 것도 가족이 함께 몇 년간 하였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봉사하는 걸 경험하게 함으로써 본인이 얼마나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는지 느끼게 하고 세상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려 하였다. 스스로 돈을 버는 경험을 하게 하였다. 나는 아이가 초등학교 때 내 구두를 닦으면 용돈을 주었다. 모은 용돈은 직접 은행에 가서 스스로 예금하였다. 돼지 저금통이 2개가 있었다. 하나는 자기가 사고 싶은 걸 모으는 돼지 저금통이고 다른 하나는 은행에 예금하기 위한 저금통이었다. 고등학교 시절에 병원에서 서류 작업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상과 현실을 빨리 깨닫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하루는 서류 작업이 잘못되었는데 그 실수 당사자로 아이가 지목되었다. 아이가 집에 와서 많이 울었다. 나는 가슴도 아팠고 내일부터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아이는 자기가 계속 나갈 것이고 자기가 보란듯이 성공해서 증명할 것이라고 했다. 나는 조금 놀랬다. 나는 무엇보다 부모가 모범을 보여주면 자식은 보고 배운다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학교 정문 앞 문방구에서 샤프펜을 팔았는데 그걸 사고 싶었는데 몇 달을 기다려서 가격이 떨어진 다음에 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평소에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아이는 자동차를 살 때 몇 달을 고심해서
실용성과 가성비를 따져서 새 차 대신에 중고차를 구입하였다. 사실 내가 타는 차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오래된 국산 차인 듯 하다. 17년 타고 다녔다. 난 별로 불편함을 못 느낀다. 지금 상태라면 20년은 탈 것 같다. 아이는 사회 진출하여 돈을 벌자마자 외제차를 사고 흥청망청 사는 또래 남자들을 보면 조금 한심하다고 내게 말하곤 했다. 아이에게 얼마를 저축하는지 물은 적이 있는데 저축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직장 동료에 비해서 절약하고 사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 입학 때 산 아이폰을 7년간 사용하였다. 직장 동료들이 깜짝 놀란다. 아이에게는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투자라고 말한다. 주식 투자란 너무나 감정 소비가 심하고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이에게 너무 돈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기를 아빠는 원한다고 말해주었다. 아이는 종종 내게 이렇게 말한다. 아빠, 돈은 받고 싶지 않아. 내게 안 줘도 돼. 내가 벌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아빠 돈 다 써. 어디까지 그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지만 나는 고맙게 생각한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내 경험을 말했다. 그렇지만 솔직하게 내 경험을 말했다. 나는 이게 정답도 아니고 또 올바른 방법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냥 나는 이렇게 했다는 것이다. 혹시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취하고 아닌 것은 무시했으면 좋겠다. 내 생각에 확실한 것 하나는 자녀가 돈에 대해서 빨리 할수록 유리한 것 같다. 워렌 버핏은 6살에 코카콜라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경험을 했다. 신문 배달도 하였다. 또 아버지의 서재에 있는 투자와 관련된 책을 7살에 읽고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월마트 창업자는 1달러를 벌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하는지를 10살 이전에 깨달았다고 한다. 그는 신문 배달, 웨이트 등 각종 아르바이트를 했었다고 한다. 자녀가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린 시절에 빨리 돈 버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내 생각에는 몸으로 경험하는 한 번의 돈 버는 경험이 관념적인 몇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돈 버는 경험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자녀의 경제교육에 대한 우성님의 조언 어떻게 보셨나요? 경제에 대한 공부가 단순히 말에서 시작해서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몸에서 느끼게끔 경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신경 쓰셨다는 게 일단 굉장히 와닿았고요. 그리고 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게끔 하시려고 하셨던 대목도, 그리고 가난함에 대해서 느껴야 부의 감사함을 스스로 깨닫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려 한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우성님의 조언에서 하신 말씀들 중에서 제가 많은 것을 따라서 실천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를 제가 바라는 방향대로 잘 이끌 수 있을 거란 자신도 없고요. 우성님께서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자녀가 돈에 대해서 빨리 알면 알수록 유리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이들에게 너무 소홀했던 건 아닌가 반성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중요성을 느끼게 해줄지 한번 저도 곰곰이 아내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자녀의 경제 교육 잘 이끌지 저희 부부에게 굉장히 큰 숙제가 아닐까 싶네요. 좋은 답변해주신 우성님, 그리고 좋은 질문해주신 부동산 스터디 카페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갔고 TV에서 전문가들 나와서 강연하는 걸 봤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서울 집값은 오히려 떨어지질 않고, 특히 강남은 그저께 뉴스에도 한 달 만에 2억씩 올랐다고 하는데, 이 질문을 했던 시기는 2019년 10월이에요. 오를 때 했던 질문이니까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열심히 돈을 벌고 아껴 쓴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없음을 절감합니다. 부의 편제로 점점 갭이 벌어질 때마다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아 허탈하고 무력감, 좌절감 등을 느끼게 됩니다. 부의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서 계층 간 이동도 불가해졌고, 또 이로 인해 부의 되물림이 안 되는 사람들은 또 교육에서도 열애되는 것 같고, 결국 또 하층민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건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들 애도 안 낳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전히 부동산은 일반 서민이 꿈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수단인가요? 그렇다면 부동산 초보자들에게 어떻게 남들처럼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건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향 좀 제시해 주세요. 선생님은 원래 경제, 경영, 금융, 재무 이런 쪽에 밝으신 분이지만 그런데 관심도 없고 지식도 전무후무한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건지요. 책을 읽고 카페 찾아 글들을 검색해보고 신문기사 빠짐없이 체크하고 그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뭔가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산재된 정보들을 두서없이 캐는 것 같아 효율성도 떨어지고 부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어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너무 알고 싶습니다. 책에는 그냥 부자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라는데 돈도 있어야 따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도서관에 있는 숱한 책들을 읽어보면 결론은 다 투자더라고요. 부동산 투자. 이제 와서 경제, 경영, 금융, 재무 등을 석박사 코스로 밟을 순 없는 노릇인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당사자는 참 심각한 고민이네요 하고 라피네투님 그리고 토끼 풀꽃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자를 잘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우성님의 답변. 다음 영상에서 그 답을 꼭 들어보세요.